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야망이 넘치는 한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녀는 단지 부유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훌륭한 비전을 가진 젊은 예비기업가였습니다. 그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생명공학 분야를 선택하고 수많은 벤처기업의 요람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녀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인 사스가 유행 중인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가 싱가포르 게놈 연구소에서 여름 인턴십을 하는데 주로 환자들의 샘플을 채취하면서 보냅니다. 그녀는 샘플 채취에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었고 많은 천재 기업가들과 같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기 위해 대학을 중퇴합니다. 몇 년도 안 되어 전 세계는 이 위대한 기업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2014년 포브스가 발표한 이 기업의 기업 가치는 무려 90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원으로 추산하였고 기업을 만든 이 젊은 여성의 재산은 무려 5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이 기업에 대한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퓰리처상을 수상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탐사보도 기자 존 캐리루의 특종 기사에 의해 순식간에 기업은 몰락의 길을 걷고 기업 가치는 0원이 되고 맙니다. 존 캐리루는 자신이 취재한 실리콘밸리의 가장 위대했던 사기 기업 테라노스에 대한 이야기를 배드블러드란 책으로 자세히 다뤘으며 아마존에서 장기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내에도 번역 출간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홈즈, 1984년생입니다. 그녀는 남성들만 판을 치는 실리콘밸리에서 보기 드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운 회사의 이름은 테라노스. 테라노스의 기술은 이렇습니다. 조그만한 카트리지에 극소량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그것을 테라노스 본사에 보내면 테라노스의 에디슨이라는 기계가 200여 가지의 피검사를 거친 후 결과지를 보내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간편한 체열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혈액 검사에서는 주사기로 수밀리미터의 혈액을 뽑습니다. 피를 자주 뽑거나 주사바늘 공포증이 있는 자들에게는 피 뽑는 게 너무 고통이었고 테라노스의 신기술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비용이 무척 저렴했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의료 부담 비율이 높은 미국에서는 간단한 혈액 검사에도 높은 비용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테라노스의 신기술은 일일이 병원을 가지 않고 가까운 슈퍼나 약국에서 피검사 키트를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피검사 부담 비용을 현격하게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줄 이 압도적인 기술에 서로 투자하겠다고 했으며 미국의 약국 체인 대기업인 월그린,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세이프웨이는 테라노스의 독점 공급권을 가져갑니다. 이후 유명 인사들이 테라노스의 고문단으로 합류합니다. 전 국무장관인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전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 윌리엄 페리, 전 상원 군사위원장 샘넌, 전 해군 장교 게리 루에드 등 전설적인 명성을 지닌 인사들이 테라노스의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누구도 이런 권위적이고 명예로운 이사진이 존재하는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전국 최고의 변호사 데이비드 보이즈는 특별 고문으로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테라노스에 의심을 던지는 자들은 미국의 레전드들의 판단력에 의심을 하는 행위였습니다. 감히 누가 그들에게 멍청하게 속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회사 내부는 골마터져 있었고 직원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명문대 박사급 인재들을 고용해 예스맨은 승진시키고 자신의 뜻에 조금이라도 거역하면 가차없이 해고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강압적인 야근을 요구했고 부서 간 소통을 막았습니다. 감추는 것이 많다 보니 극도로 보안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녀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핵심을 묻는 질문을 하면 회사의 핵심 기술은 보안상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직원들은 이 회사에 별다른 기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추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퇴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편 나름 용감하게 충원을 하는 직원들은 바로 해고당해버리는 황당한 경영을 합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마다 기밀유지 서약서를 요구하고 추후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발설 시 법적 공방이 있을 거라는 협박도 함께했습니다. 실제 분쟁 발생 시 엘리자베스는 거의 무한한 돈으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퇴사자들은 이들의 부조리함을 알고도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테라노스를 지켜보던 한 병리학자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테라노스의 기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비칩니다. 전직 동료들 혹은 소송을 당했던 지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홈즈의 참모습을 알 수 있게 될지를 고민합니다. 결국 이들은 이 일이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탐사보도 기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자를 떠올리죠. 바로 이 책의 저자 존 캐리루입니다. 그의 특종은 미국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200여 혈액 검사가 가능했다고 했으나 실제 가능한 검사는 16개 뿐이었습니다. 정부기관은 테라노스를 감사하였고 이 회사에 투자한 헤지펀드, 벤처캐피탈, 대기업, 주정부는 소송전을 펼칩니다. 순식간에 이 기업의 가치는 0원이 됩니다. 그녀는 가짜 기술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자기 PR의 대가였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부터 남달랐습니다. I believe the individual is the answer. 신뢰감과 신비로움을 형성하기 위해 목소리를 일부러 이렇게 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스티브 잡스 전기를 읽고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기에 여자 스티브 잡스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검정 목 폴라티를 입었고 아주 여유롭고 깊은 감동을 주는 최고의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였습니다. 기존 애플 광고를 도맡아 하던 아주 비싼 광고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신경을 썼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오랜 기간 함께할 수 있다라는 모든 지구인들이 공감할 만한 스토리를 아름답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은 어서 제품이 출시되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길 바랬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기술의 발달을 보면서 매일 과학의 신비함에 놀랍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빨라도 되느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테라노스의 혈액검사 시스템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우주에 로켓도 쏘아 올리는 시대에 이 정도쯤은 충분히 과학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면요.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과 유통사들은 분명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큰 돈을 투자하거나 지원을 하려면 그 회사의 기술이나 경영 방식을 꼼꼼하게 살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꺼져버린 판에 있는 테라노스의 기술이 가짜일 것이라고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테라노스를 검증하기보다는 저들 중 누군가가 검증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경쟁자들보다 하루빨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 계약을 하고 싶다는 사실을 엘리자베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화려한 고문진들은 회사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다들 실험 결과나 증명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비밀상 보여줄 수 없다고 당당히 대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들이 모였고 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결국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실제 제품 판매가 진행됩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실제 이 검사 키트를 사용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혈액 검사의 정확도가 낮다면 최악의 상황들을 초래합니다. 거짓 양성의 경우 환자는 불필요한 의학적 절차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거짓 음성이 나오면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해 제때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테라노스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책의 저자 존 캐리루는 퇴직 직원들의 양심적 도움들을 얻어 이 부도덕한 기업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결국 엘리자베스 홈즈는 11개의 혐의로 기소당했고 현재 재판 중이며 테라노스는 2018년 9월 끝내 청산 절차를 밟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성공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공한 투자권에 대한 후일담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원인은 포장하기 나름이고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한편 실패의 원인들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실패 사례를 분석해 타산지석으로 삼는 전략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테라노스의 취재를 담은 배드블러드는 탐사보도 기자의 사기기업 폭로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꽤 좋은 경영 및 투자의 교재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회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투자를 할 때에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으며 직장 생활을 한다면 회사가 망해 없어지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뒤집어 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 투자회사, 언론인, 금융인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젊은 여성의 화려한 쇼에 현혹되었습니다. 우리도 본질을 보려 하지 않고 겉모습 혹은 이미지에 현혹된 채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